반갑습니다. 사주 알려주는 한의사 한의사주입니다. 요즘 연말 돼가지고 굉장히 정신 없으시죠? 정리도 해야 되고 마감도 해야 되고 예산도 정리해줘야 되고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럼 사람들 만나면 또 술도 열심히 달려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사주도 간간히 봐줘야 되고 아니 저같이 또 사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연말 연초에 좀 정신이 없는 게 사람들이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나 올 한 해는 어땠고 또 새해 한 해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게 끝나고 새로운 게 시작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주 생각이 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이 사주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연말 연초에는 특히 이때 좀 호구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적게는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 주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저도 사주를 아예 모르던 시절부터 좀 저는 봤었거든요. 재밌어서 그냥 올 한 해는 어떨까. 또 저는 좀 예측이 안 되는 인생을 나름 좀 살았어요. 수능도 5번 보고 뭐 한의대 갔다가 졸업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역학조선안도 하다가 지금은 저는 한의사지만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또 사주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삶들을 살다 보니까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주를 공부하게 된 케이스인데, 근데 사주를 전혀 모를 때부터 사주를 보다 보니까 이 사주를 볼 때마다 보이는 게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사주를 볼 때 사주를 아예 모를 때 보던 것과 사주를 조금 알 때랑 조금 더 알고 좀 이제 좀 그래도 좀 괜찮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때 사주를 보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사주를 뽕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꿀팁을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좀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지만 사주를 알아야 돼요. 사주가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알아야 돼요. 사주를 보러 가기 전에. 너무 당연하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태어난 생일 정도는 다 알잖아요.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하니까. 근데 태어난 시간을 모르고, 정확한 시간을 모르고 사주를 보러 가게 되면 우리가 3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주라는 게 어떤 시간 체계거든요. 1주를 본다는 거는 내가 태어난 몇 년에 태어났어 이걸로 운세를 보는 거고, 우리가 무슨 띠별 운세 있잖아요. 이거는 1주를 보는 거예요. 2주를 보는 건 뭐예요? 월까지 내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년, 월, 2주를 보는 거고, 내가 태어난 날짜까지 보게 되면 생일을 알게 되면은 년, 월, 일 3주를 보는 거고, 내가 태어난 시간까지 보게 되면은 4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4주를. 근데 여기서 분까지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5주를 본다 그래요. 제가 초 6주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연월 일시 4주를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모르고 사주를 보게 되면은 3주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혹은 사주를 못 본다고 그 사주를 봐주시는 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뭐 타로라든지 손금이라든지 내가 원하던 올 사주를 보러 갔는데 다른 운세를 보고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태어난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태어난 시간을 아는 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엄마 찬스를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태어난 자식의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정신이 없고 또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찬스를 쓰면 좋은데 어머니가 기억해 주시면은 최고다. 그러면 너가 6시 한 반쯤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면은 최고인데, 이게 또 쯤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6시쯤, 5시쯤 이때는 문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사주에서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눠요. 우리가 지금은 24시간으로 나누잖아요. 사주에서는 이거를 12시간으로 나눈다. 2시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날 11시 반, 저녁 11시 반부터 오늘 1시 반, 새벽 1시 반까지가 자시예요.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가 축시, 그리고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가 인시, 이런 식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12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예를 들면 내가 너 대충 12시쯤 태어났어 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12시면은 자시가 확실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너가 1시 반쯤 태어났어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1시 29분과 1시 31분은 엄청난 다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주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정확한 시간을 모르는 걸로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럴 때는 엄마 찬스에서 어머니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거나 쯤 했을 때
잘 헷갈린다면은 그때는 어머니한테 이걸 물어보세요. 혹시 엄마 나 산모 수첩 있어? 태어날 때 태아 수첩 있어? 요즘에는 그 수첩에다가 태어나면은 얘가 몇 킬로 몇 센치로 태어났고 아이의 상태는 어떻고 예방접종은 어떻게 했고 뭐 치아 상태는 어떻고 이런 거를 막 다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태어난 연월 일시를 보통 기록을 하니까 이거를 찾을 수 있으면은 좋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없다. 어머니가 기억도 못 하시고 또 산모 수첩도 없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법정 찬스를 써야 돼요. 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의료법상으로는 아이가 출산을 하면은 10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 병원에 10년간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주에 관심을 가지고 운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운명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10살이 좀 어려요. 그때는 우리가 마냥 행복하잖아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경찰관, 대통령, 유튜버, 뭐 의사 뭐 이런 거 다다다 나오던 시절. 근데 우리가 사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는 좀 언제예요? 좀 사회에 찌들죠. 세상이 좀 찌들고 내가 그때 어릴 때 생각하던 세상과 지금은 좀 다르구나. 뭐 그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10살 이전에 사주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사주에 관심을 가질 때쯤이면은 이 병원 기록은 말소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법정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가정법원에 우리가 출생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은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생신고서를 법정에 제출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거를 27년간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연월 일시가 그 출생신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언제까지? 만 27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만 27세가 넘지 않으셨다면 이거를 법정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내가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만 27세도 넘었는데 모른다면요? 이렇게 되면 좀 방법이 좀 어려워지는데 사주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를 나중에 유출을 하면 된다고 해요. 뭐 성격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부분은 뭐 가만히 가마의 뭐 방향이나 개수로 뭐 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잘 때 뭐 정면으로 누웠다 이런 걸로 뭐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좀 신뢰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좀 사실은 시간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3주 위주로 사주를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팁, 사주를 보러 가기 전에 정확한 태어난 시간을 알고 가자. 두 번째 팁은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생일은 보통 알잖아요. 그럼 생일을 이용해서 나의 일간 정도는 확인하고 가자. 뭐 이거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태어난 일간, 사주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의 뭐 미래를 설명할 수도 있고 과거를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직장운, 명예, 출산, 뭐 결혼, 연애 뭐 얼마나 물어볼 게 많잖아요. 건강. 근데 일간을 모르게 되면은 이 사람의 기본 캐릭터를 설명을 해도 한두 시간 동안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이런 사주쟁이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것들을 모르고 이 시간이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알고 가면은 그 시간을 좀 줄여들 수가 있다. 야, 일간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 영상을 하나 또 띄워놓긴 할 건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만세력 어플을 받아서 거기다가 연월일시를 기입하면은 내 일간을 알 수 있다. 여기가 연월일시가 뜨는데 여기 떠 있는 게 일간이다 라고 해서 이 일간에 대한 대충 내용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어떤 나무 같은 사주라더라, 난 불 같은 사주라더라, 나는 흙이라더라, 나는 산이라더라, 나는 돌이라더라, 나는 보석이라더라, 나는 강이라더라, 수증기라더라 이런 거를 듣고 가면은 시간을 한참 줄일 수 있다. 그럼 사주를 보러 가서 저희가 간목일간이라던데 제가 경금일간이라던데 하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사주를 보면은 사주를 볼 때 내가 원하는 사주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팁은 내 일간 정도를 확인하고 가자. 뭐 일주까지 알면 좋은데 일주는 외울 게 많고 공부할 게 많으니까 뭐 그것까지 알면 좋고 사주는 뭐 최대한 공부하면 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채널에 영상을 많이 보고 가면 좀 더 이득이 되겠죠. 세 번째 팁은 내가 어떤 방식의 사주를 보고 싶은지 미리 좀 인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명리학자가 있고요. 이 명리학이라고 해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속인 분들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님이나 종교인 분들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일반인들이 취미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주가 방향성에 따라서 좀 공부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주라는 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주는 제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너가 이걸 맞던 틀리던 사실은 난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론을 외우고 그 이론을 그냥 얘기해 줄 뿐이지. 저는 사람들이 제가 사주를 봐줬을 때 신기해하는 것도 사실은 좀 탐탁치가 않아요. 이게 예전 사고 체계, 음양오행이 정답이던 시절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거는 제가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운을 본다는 거는 점을 본다는 거잖아요. 점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현대에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체계 안에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것을 예측하려고 하는 속신 같은 건데, 이 안에서 사주라는 거는 그때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아침이 끝나면 낮이 오고, 낮이 끝나면은 저녁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아이 시절이 끝나면은 청년 시절이 오고, 청년이 끝나면은 장년, 장년이 끝나면 노년이 오고, 노년이 오면 죽는다.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과 모든 왕족까지도 음양오행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화가 되기 전에는. 그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시간과 어떤 운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흘러간다는 게. 근데 이게 무속인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신점이라고 하죠. 신점은 사주랑 굉장히 다른 게 내 안에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론적 체계로 설명이 되지 않는 신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꾸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가 보이고, 뭐 이렇게 어깨에 뭐 고양이가 얹어져 있는 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뭐 의료 정신과적으로 보면은 질병이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이 머릿속에 깃든 건데, 이 신이 대신 뭘 봐주고 이런 거잖아요. 신의 말을 전하는 게 무속인이 되는 건데, 명리학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명리학자들은 그냥 냅다 책 많이 읽고 인생 경험 많이 하고, 아 이런 거구나, 이거 다음엔 당연히 이게 오겠구나, 이 흐름 다음에는 이 다음에 흐름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구나 라고 해서, 예전 명리학자들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명리를 하시던 분들은 무속신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조선시대에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종교라든지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박해했어요. 유교 위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조선시대에서도 명리학이나 사주 자체는 굉장히 귀했었어요. 절대 박해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명리학이나 사주는 미신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였다. 시간과 흐름에 대한 학문이었다. 하지만 무속은 좀 다른 학문이에요. 뭐랄까, 신비주의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주를 보러 갈 때 이 사람이 신비주의를 위주로 하는 사주쟁이인지, 아니면은 사주 자체만 이 명리학 이론적인 걸 중시하는 분인지, 내가 어떤 걸 보고 싶은지, 뭐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거를 위주로 보고 싶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리학을 잘하는 기본적인 전제 중 하나는 일단 좀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공부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이 무속인 분들은 사실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영감인 거잖아요. 신비주의적인 걸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니까. 뭐 이게 틀리다 맞다의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리학 위주로만 설명을 하느냐, 혹시 아니면 이 사람이 신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측과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예언을 하는 게 있는데, 뭐 살풀이라던가 살 위주의 얘기를 많이 한다던가, 뭐 관상은 조금 명리학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요. 손금이라던가 꿈 해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쪽에 좀 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주를 원하고 보러 가는지, 내가 이론적인 걸 보고 싶은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띡띡띡 맞추는 걸 보러 가고 싶은지. 제가 또 약간 한의사의 측면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좀 무서워하는 부분 중에 손목을 내민 다음에 맞춰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불문진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묻지 말고 내 병을 맞춰봐라. 근데 저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이 한의학 체계 안에서도 막문문절이라 그래가지고 보고 묻고 듣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 다음에 병을 진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환상이 좀 있나 봐요. 진맥만 짚으면 병을 다 맞출 수 있는 줄 알고. 근데 저희도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거의 없고. 근데 간혹 진맥만 짚고 병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주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무당들, 그러니까 무속인 분들이 생각하는 사주는 명리학자가 생각하는 사주랑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 그분들은 신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하니까 이게 좀 섞일 수가 있다. 내용이 꿈 해몽이라던가 이런 게 섞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사주랑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얘기했던 무속인 분들이 신비주의적인 예측으로 맞추는 거를.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신점을 보시는 분들이 사주를 물어보면은 진짜 무속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주는 이론적인 거니까. 이 사람이 신기가 부족해서 사주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고 싶은가, 신점이 보고 싶은 건가, 사주가 보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 사이의 걸 보고 싶은 건가, 둘 다 보고 싶은 건가, 이거를 생각하고 사주를 보러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정확히 알고 가자. 두 번째는 내 일간 정도는 좀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을 공부해 가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사주를 보러 가고 싶은지, 어떤 사람한테 제대로 된 사주를 보러 가고 싶은지 그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사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 연말 정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